네, 홍영표 의원 포함해서 총선을 앞두고 민주당을 떠난 현역이 10명이나 됩니다. 자, 문제는 오늘 밤 또 추가로 박용진 의원이죠. 3인 경선에 들어갔는데 또 전해천 의원, 하위 평가를 받은 의원들 포함된 지역구 경선 20곳 발표가 나옵니다. 최 교수님, 이거 결과에 따라서 추가 탈당이나 더 시끄러워질 수도 있겠어요. 제가 볼 때는 근데 이 두 분 같은 경우 일단 경선을 하게 되면 네네. 출마는 다른 당에 가서 못 하시거든요. 그러니까 아마 탈당을 하지 않을 가능성이 어느 정도 높다고 봅니다. 경선까지 참여하신 분들은. 네. 그러니까 경선을 안 하고 나가신 분들이야 다른 당이나 아니면 무소속으로 또 출마가 가능하니까 가시겠지만 경선까지 하신 분들은 당에 남을 가능성이 있다고 보여지고요. 임종석 전 실장을 포함해서 여러 가지 뭐 기동민 의원도 그렇고 남아있는 분들과 같은 행보를 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뭐 물론 박용진, 전해철 두 분이 어떻게 될지 모릅니다. 이분들이 또 공천을 받을 수도 있는 거니까요. 네. 그건 누구도 알 수 없는 것이고요. 만약의 경우에 두 분이 만약 탈락한다 하더라도 당장 탈당하기보다는 당에 남아서 본인들의 역할, 어떤 역할을 할지를 좀 고민하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요. 왜 그런 생각을 하면 박용진 의원이 그런 얘기를 했어요. 김영주 의원이 탈당한 걸고 강력하게 비판했거든요. 우리 시청자분들 기억하실 텐데 정말 그 강도가 상당히 높았어요. 김영주 네. 의원의 탈당에 대해서. 그 말은 본인은 민주당에 남아서 본인의 역할을 하겠다 이런 의지라고 보여지기 때문에 박영진 의원이나 전해철 의원이 탈당보다는 당에 남아서 혹시나 탈락이 되더라도 네. 당에 남아서 역할을 하지 않을 그렇게 전망합니다. 경선 결과가 나오면 어쨌든 경선에는 참여했기 때문에 탈당해서 다른 뭐 정당이나 출마는 좀 차단이 되잖아요. 네. 승복을 할까요? 어떻게 보십니까? 그러니까 승복할 수밖에 없죠. 네네. 물론 이제 뭐 재심 청구라든가 뭐 이런 거를 하긴 할 텐데 네. 그건 뭐 절차에 불과한 거고 민주당 같은 경우에는 어떤 면에서는 이제 맞을 매를 미리 맞았다 네. 이렇게 봐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뭐 그동안 탈당도 꽤 많고 이제 그랬었던 거고 그런데 이제 경선에 들어간 상태에서는 일단은 탈당은 거의 불가능하다. 그리고 경선에 들어가는 순간 탈당이라고 하는 거는 그 개인 그 선택을 한 그 현역 의원들 개인 입장에서도 일단 그 선택지에서 빠지는 거예요. 네. 그렇기 때문에 대부분 이제 잔류가 이제 되는 거고요. 그 반면에 이제 국민의힘은 이제 지금부터 시작이니까 사실은 이제 국민의힘이 더 이제 문제다 이렇게 이제 봐야 되겠죠. 지금부터 매를 맞아야 될 그런 그 상황이 된 거죠. 기동민 의원, 성북을의 기동민 의원도 탈당은 하지 않겠다라고 얘기하고 있는데 이렇게 공천에서 배제되면서 나가지 못하는 분들, 잔류 결정을 내린 분들은 과연 임종석 전 실장의 어떤 잔류의 영향을 좀 받았는지, 그리고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이재명, 포스트 이재명을 노리면서 당권을 노리는 이런 수순으로 좀 세를 결집시킬까요, 당내에서? 그렇죠. 당연히 이제 그 순서로 이제 갈 거다 이렇게 네. 이제 보고요. 그러니까 뭐 아시다시피 뭐 이재명 대표가 원래 당내 조직 기반이 이제 많았던 분도 아니고 네네. 이번에 이제 친명 공천을 통해서 자기 세력화를 이제 심겠다는 하는 거죠. 거죠. 네. 그래서 뭐 이번 총선 끝나고 나면 이제 당내에 아무래도 정치적인 지분은 더 많아질 것 같아요. 그러니까 친명계 의원 숫자가 더 늘어나는 거죠. 네. 이제 그렇게는 될 텐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재명 대표 같은 경우에 사법 리스크라고 하는 변수가 계속 지금 이제 남아 있는 상태라는 거죠. 리스크가 완전히 해결이 안 돼 있기 때문에 언제건 이게 또 불거질 수도 있는 거고. 그다음에 이번 총선 어찌됐건 이재명 대표가 제가 보건대는 뭐 어떤 회심의 어떤 그런 반전 카드를 이용하기보다 본인이 그냥 직접 이끌고 가는 쪽을 택한 것 같아요. 네. 이렇게 되면 총선 결과가 이제 뭐 의외로 좀 나쁘게 나올 수도 있습니다. 총선 패배 가능성도 있는 거고. 그랬을 경우에는 당연히 민주당은 이제 그 총선 끝나고 나면 네. 또 다시 이제 뭐 굉장히 내홍에 빠져들지 않을 수 없을 것이고 예. 새로운 지도부를 이제 구성하는 과정에서 이재명 대표는 조금 배제될 수밖에 없을 것이다. 그렇게 전제하면 이제 그때 이제 기회가 있다 이렇게 이제 보는 거죠. 그래서 예. 그때를 이제 기다리면서 좀 새 규합을 좀 도모해 나가지 않을까 이렇게 예상이 됩니다. 예. 당에 공천된 후보 가운데 권향엽 전 당직자죠. 뭐 관련돼서 김혜경 여사의 뭐 비서를 했다 이런 보도들 때문에 굉장히 시끄러웠는데 이재명 대표가 전격 기자회견을 하면서 관련된 내용을 하고 좀 발언 수위를 높였습니다. 네. 그 부분에 대해서도 정면 돌파하겠다 뭐 이런 의지인가요? 그렇죠. 그래서 일단 뭐 다시 경선하겠다는 거 아닙니까? 네, 그렇죠. 본인도 경선해달라 예. 이렇게 얘기했다고. 그리고 사실은 지난번에도 한번 경선 치렀던 바가 있고, 네네. 예, 그때 뭐 사실은 뭐 제가 듣기로는 그렇게까지 뭐 이렇게 차이가 많이 안 났던 거로 예. 알고 있기 때문에 경선 들어가더라도 난 당당하게 이길 자신이 있다. 아마 그 해당 후보 예. 자신이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는 것 같고,
그 의사를 당 지도부에 전달했을 가능성이 높지 않나 싶어요. 그래서 네. 이재명 대표로서는 상당히 좀 부담스러울 수 있는 상황인데 네. 부담을 좀 많이 던 그런 그 격이 됐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예, 근데 뭐 한동훈 위원장 또는 언론 보도에 대해서 뭐 소송까지도 하겠다, 법적 책임도 묻겠다 이렇게까지 좀 강하게 나온 이유는 뭘까요, 조 교수님? 왜냐하면 이게 마치 이재명 대표의 이제 부인 되시는 김혜경 네네. 여사가 사찰을 한 것처럼 이렇게 얘기가 예. 됐잖아요. 그래서 저는 이제 논란이 됐다고 봐요. 그리고 그 입김으로 공천받은 거 아니냐? 예, 그러다 네. 보니까 논란이 된 건데 그건 저는 아니라고 봅니다. 왜냐하면 이분이 20년 이상을 당직자로 일했어요. 민주당 당직자로 일을 했고 문재인 정부 때 청와대에서도 비서관으로 일을 하셨거든요. 그러니까 친문에 가깝다고 보여지고요. 당직자들은요. 대선 기간이 되면 국민의힘이든 민주당이든 모두 다 동원돼서 대선 후보를 돕는 겁니다. 그리고 본인들이 평소에 했던 여러 가지 임무들과 다른 일들라도 하게 돼요. 예를 들면 각 역할들 조직 관련된 홍보 관련된 또는 대통령 배우자 관련된 이런 일 하지 않겠어요? 그리고 부실장이라는 직책을 가진 사람이 4명이었대요. 네. 그 중에 한 분이고요. 근데 마치 이제 이분이 김혜경 여사를 옆에서 도왔기 때문에 그것 때문에 사천을 한 것처럼 얘기한 거에 대한 그건 이제 잘못된 정보잖아요. 그건 바로 잡으려는 의도가 있다고 보여지고요. 이렇게 하지 않으면 사실 이 문제가 계속 퍼질 수밖에 없거든요. 네. 조기에 차단할 필요가 있어서 법적 대응을 하겠다고 얘기한 게 아닌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네.